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던 이런 창업에 대한 이런 제도나 정책에 대한 그 내용 말고요. 최근에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경제나 경기, 금융 관련 동향에 대한 레포트가 나와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따져보고 향후에 대한 전망도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가져온 자료는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에서 이제 한 2주 정도 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고용이나 대출 금리 뭐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지만 같이 섞어서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22 년도 5 월에 고용은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얘기 나왔는데 취업자 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큰 의미는 생각할 수 없겠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개인 사업자 대출이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5 월에 그래서 1.5에서 1.75%를 올렸고 이제 우리는 오늘 또 발표를 했죠. 이제 2%로 이제 대로 올라갔습니다. 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있지만 이 인플레이션을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오를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게 이제 정부의 기조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발표나 이런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언제까지 금리를 어디까지 올린다고 하죠? 3%까지 보통 요즘에 올린다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아직 3%까지 되진 않았습니다. 즉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3%까지 올리니까 앞으로는 한 1%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고 보통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잡으면 은행도 수수료가 마진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에 한 1% 아니면 2%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붙이면 어떻습니까? 한 5% 정도까지도 5%대의 대출 금리가 나오겠다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더 올라가겠죠.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지금도 금리가 오르지만 인플레이션 아직까지 안 잡히고 있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 더 금리를 올릴 거다.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가계대출입니다. 그래서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년 전월 대비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다. 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좋은 내용들은 아니죠. 그리고 대출 연체율은 0.23%대 그래서 크게 높지 않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지금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이나 상환 유예가 9 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10 월부터는 답이 없죠. 그래서 저희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10 월부터 뭐가 나와요? 새출발 기금이라는 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 요 연체율을 막기 위해서 새출발 기금을 준비한다는 내용으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출 만기 연장을 지금 하시는 분들 또 아마 9 월까지 연장되는 분들은 10 월에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이 말씀을 한번 좀 드려봅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용이나 실업률 같은 경우는 월별로 얘기하는 부분이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금리는 의미가 있죠. 금리는 지금 1.75% 그리고 오늘 이제 2%대로 이제 올라갔고 목표 금리가 3%니까 아직까지 1%는 더 올릴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 정도만 그 1%가 가면 1억에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1억을 빌렸다면 10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한 8만 원 정도를 이자를 더 내야 된다는 얘기고 3억을 빌렸으면 24만 원 점점점 올라가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는 일정 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정부에서도 너무 예대 마진 가지고 은행이 시세 차익을 많이 노리고 있다. 그래서 알아서 줄여라. 그러니까 조금 인하한 부분도 있고 여기서는 좋은 표현으로는
은행이 뭐 영업을 강화했다고 하는데 약간 정부의 의지도 반영이 되어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적담보대출 같은 경우, 즉 담보대출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데 작년도 10월에 3%였는데 지금 4월에 3.66%니까 0.6% 뛰었잖아요. 즉 1억에 60만 원이 올랐고 한 달에 5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이 앞으로 여기서 한 두 배 정도 더 오를 수 있잖아요, 금리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5%대까지 올라가면 좀 더 그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겠죠. 특히 이런 물적 담보, 부동산 담보 같은 경우로 대표되는 요 담보 대출은 앞으로도 오를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연끌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담보를 갖고 이제 대출하시는 분들은 금리에 대해서 보통 담보 대출이 좀 더 크게 대출이 나가니까 아무래도 혹시 금리 인상에 대비해서 더 허리띠를 올라매야 되는 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증서를 가지고 담보대출한 이런 신용대출도 3%대로 이제는 진입을 하고 있다. 4%에 가까운 데도 있고요. 적은 데는 한 뭐 2.5%뭐 이런 데도 있지만 4%대 금리도 심심찮게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금액이 여기서 얼마 더 올라요? 최소 1%더 오른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 5%를 찍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출 이자가 증가할 테니까 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그런 결론이 쓰는 거고 허리띠를 졸라매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이런 그 대출을 감면을 받거나 이런 세출받기 같은 거를 어쨌거나 이용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가계 대출은 뭐 조금 증가했다나 뭐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죠? 요 당시 때는 대출 규제가 점점점 세졌죠. 어떻게 보면은 금년에 이제 DSR도 들어가고 뭐 소득 대비해서 대출 나가고 정부에서 이제 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계 대출 증가율이 꺾이게 되는 거죠. 대출 증가율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반대로 필요할 때 돈을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돈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앞으로 이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어렵게 돈을 구해도 대출 이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쓸 수밖에 없죠. 은행 같은 경우는 가계 대출이 뭐 이렇게 증가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엄청 큰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봐야 될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제2금융권이죠. 1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시기 어려운 분들, 그러니까 중신용자, 저신용자 분들이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보험사 이런 데서 돈을 빌리는데 1.4조 원을 증가했다.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경기 동향은 직장인과 기업인들에서 합친 거고 뭐 이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떻게 보면 돈을 구할 수 없는 분들 특히 요때부터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가계대출 증가율은 줄었지만 진짜 돈 필요한 분은 어떻게 해요? 이금융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금융권이 증가하고 있고 고금리로 이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또 그런 부분들이 요 가계대출 증가율이 완화되는 만큼 부실한 대출을 받는 분들이 증가하게 되고 즉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많은 분들이 연체, 회생, 파산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죠. 그렇게 저는 이제 한번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 현황에서 뭐 대출 연체율이 현재까지는 높지 않다라고 하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부동산 가격 떨어지겠다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죠. 그리고 금리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우리에서 집을 살 수도 없고 이자 부담도 안 되고 그리고 기존에 저금리로 집을 담보대출 받았던 분들은 이자 부담이 되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서 살려는 사람들은 이자 때문에 그 부담 때문에 그리고 대출도 잘 안 나오는데 이자까지 높고 지금 왠지 다들 떨어지는 분위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지 않고 관망하고 있죠. 근데 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점점점 부담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이런 추세가 반영된다면 집값은 쭉 떨어지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은 사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 주택담보대출 이제 갖고 계신 분들 대출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소비자들이 금리가 높고 경제가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면 소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소비하기가 두려워지죠. 많은 분들이 소비하기가 두려워지면 매장에서 매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그러다 보면 대출은 그 이자가 올라 가지고 나는 더 벌어야 되는데 금리가 낮아지면 어떡해요. 당분간은 약간 코로나 특수 그런 것도 있어서 이제는 '아 열심히 그동안 못했던 거 돈을 쓰자.'라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코로나도 다시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가 대출을 좀 자제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 다시 왔는데, 매출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금리는 오르고 돈은 부담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들이 지금은 무리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철저히 돈을 아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마 좀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5월 달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인 이런 동향을 설명을 했지만, 저는 몇 가지 그런 숨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금리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만 여기서 곱하기 2배까지는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고, 내 이자가 2배예요. 월 20만 원 내던 분은 월 40 낼 거고 월 50 내는 분은 월 100 낼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부족한 걸 하기 위해서는 현금 보유량을 늘릴 수밖에 없죠. 근데 인플레, 그리고 코로나 증가, 그죠? 그리고 정부가 지금 뭐 손실보전금 뭐 그거 했다고 이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돈을 아껴 쓰고 현금을 확보해서 대출이 있는 분들은 이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가계 대출이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가계들도 부담이죠. 그래서 소비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감소할 수 있고, 원자재 상승 때문에 이윤이 안 나는 분들도 계시고, 가계부채 때문에 고민받는 분이 있는데 사업자 대출도 올라. 그래서 절대적으로 현금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다. 뭐 어떻게 보면은 다시 좀 그런 보릿고개처럼 미리 금리도 오르고 대출 금리도 오르고 소비도 감소될 수 있고, 근데 원자재 가격은 올라서 돈 나갈 땐 더 많아. 막 전기세도 올리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많은 지표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5월 달까지는 괜찮았지만 향후의 예정치가 중요한 거예요. 향후의 예정이 점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대출이 감소해 보이지만 막아서 그런 부분도 일반적으로 있는 거고, 이금융권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그런 지표들을 보여줍니다. 정부에서 이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경제적 상황을 대비해서 기업인들에 대한 뭔가의 그런 제도나 이런 정책을 잘 해줘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특히 엄청난 이슈가 있어서 나온 것들은 현재까지는 없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다루진 않았지만 뭐 대출을 원금을 좀 깎아주겠다라던가 이자를 줄여주겠다던가 그런 쪽들에서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지만, 열심히 갚아서 유지하는 쪽에 대한 그런 분들에 대한 베니핏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보통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어떻게든 폐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어려울 때 버티다 보면 또 잘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먹고 살 이거 내가 정리해 버리면 그 대안이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든 참고 버티는 분들이 많은데, 실은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그런 제도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 손실이 났던 분들을 회생과 파산을 시켜주겠다든지 아니면은 원금을 감면해 주겠다든지, 이런 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잘 안 돼서 망한 분들에 대한 다시 이런 신용을 회복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들을 지금 많이 준비하는 걸로 보입니다. 대출바기금도 그쪽이 하나고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분들에 대한 이런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도와주는 부분들은 현재는 좀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조금 동기부여가 약간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가계가 대출이 어찌 됐든 간에 이런 특히 부동산 문제들, 부동산 금 이자는 증가하는데 부동산이 올라갈 가격은 보이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집을 갖고 연끌하셔서 사신 분들은 소비를 많이 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뭐 취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까 고용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고용은 아직 크고 그런 건 없지만 고용 쪽에서도 지금 그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 예전에
코로나 특수 때 많이 채용했던 기업들이 지금 몸집을 줄인다고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당장은 우리나라가 지금 무역 수지도 적자로 돌아섰고 흑자가 나야지 직원 채용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흑자 나는 부분에 대한 뉴스가 들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이 줄고 담보대출이 늘으면 당연히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고 소비가 감소하면 지금 원자재 가격 오르고 이자 오르고 대출 안 나와서 안 그래도 허리띠 졸라매는데 기업은 더 현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잘 하셔야 되는 걸로 보이고 이런 얘기를 드려서 좀 어둡지만 지금 이 당장의 경기 전망은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는다. 지금 월별로 나온 기준치로 봤기 때문에 그런 게 있지만 특히 은행에서도 이자를 올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도 이제 뭐 경제 전문가나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한번 좀 드려보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항상 일관적으로 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큰 기업들은 현금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기업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소상공인, 작은 기업들 아니면 스타트업 이런 중소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한 그런 자활에 대한 그런 지원이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시점이 오고 있지 않나.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그런 기업을 유지하는 거에 대한 그런 지원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혹시 보이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열심히 돈을 아끼고 어떻게든 영업을 하고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저희 스타트업 TV에서는 좀 더 좋은 정책이나 흐름이 나온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 연구소를 확인해 주세요.